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홀로 살아가다 쓸쓸히 죽음을 맞는 사람들, 무연고 사망자. 지자체에선 공영장례로 이들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 각 지자체의 공영장례는 단 3-4시간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이 없거나 혹은 가족과 연이 끊기거나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다 쓸쓸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대구 지역 각 지자체는 공영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한 명당 80만 원 정도의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사망자의 빈소를 24시간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장례는 3-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시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비슷한 시간대에 돌아가신 무연고자 계시면 같이 합동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존엄하다고 한다는 건 존엄과 너무 거리가 멀은 그런 나쁜 말로 시신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타듯이 화장장 가기 직전에 형식적으로 들으는 절차 이상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구 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232명이지만 지난해에는 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첫 해인 2023년 관련 예산이 2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억 4천여만 원으로 줄었고 내년 예산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빈곤 네트워크는 24시간 장례의 완전한 보장과 예산 확대 그리고 공영 장례를 위한 공설 장례식장 확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례처럼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온오프라인을 통해 장례 일정을 공개하고 장례식에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부고 개시, 시민 자원봉사자 참여 등을 조례에 명문화해서 게시판을 통해 장례 일정을 공개하고 이분들이 모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영 장례는 시민들의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이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야 공영 장례가 무시하지 않은 제대로 된. 이에 대해 대구시는 장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 말쯤 공영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참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2016년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만들어 운영해온 달서구가 9년 만에 200쌍을 결혼시키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선하고 다양한 결혼 친화 정책을 펼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했습니다.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결혼친화 특화 정책을 추진하며 결혼친화 도시라는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인구 위기도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달서구의 출생아 수는 10년 만에 절반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2,000명이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급락했습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1.2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0.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가임기 동안 15세에서 49세 동안 낳을 수 있는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 100명, 여자 100명 결혼을 하면 그 다음 세대는 75명 이렇게 3분의 1씩 훅훅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특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혼 남녀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184개 기관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전력을 쏟았습니다. 저도 전국에 제가 또 전 세계로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다니면서 퍼포먼스로 제가 이렇게 잘 만내 보세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인사도 저는 이렇게 잘 만내 보세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붐 조성을 위해 지난해 출산 장려팀을 신설하고 대구 최초로 출산 정책을 브랜드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결혼 특화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9년 만에 200커플을 결혼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9년간 펼쳐온 결혼장려 업무가 지금 지난 토요일 날에 우리가 200상을 만들었고 200상의 의미는 그동안 힘껏 달려온 보람을 확인한 자리이고 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검은 먹구름인 인구 위기에 대해서 또 청년들의 응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함께 하자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달서구의 혼인 건수 증가율은 8.1%로 전국 평균 0.3%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달서구의 출생아 수는 최근 9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평균 증가율 1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결혼정보업체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던 달서구가 이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결혼 1번지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6개 신라금관이 고향인 경주에 모두 모여 있는데요. 곧 다시 흩어질 이 신라금관들을 경주에 그대로 두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라금관 경주 존치 범국민운동연합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관계 부처에 공식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 신라의 찬란한 황금유산인 금관. 일제강점기인 1921년 금관총 금관을 시작으로 금령총과 서봉총, 교동, 천마총, 황남대총 북분 금관까지 모두 6점이 경주에서 출토됐습니다. 현재 3점은 국립경주박물관에, 나머지 3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청주박물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에이펙을 기념해 104년 만에 처음으로 6점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전이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라 금관 경주 존치 범국민운동연합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환지 본처, 즉 문화유산을 제자리에서 보존, 전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관을 모두 경주에 두고 함께 상설 전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래 문화유산은 있었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주에 존치하면서 상설 전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지역의 박물관에서는 경주의 것을 빌려가서 전시하고 또 특별전을 연다거나 그렇게 해도 무방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국민운동연합은 신라금관 특별전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열고 정부와 관계부처에 공식 청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원서 서명에는 경주시와 시의회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경주의 소중한 문화재를 경주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지금 일고 있는데 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주의 소중한 문화재는 우리 경주로 가져와야 된다, 완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장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국민운동연합은 신라금관 외에도 청와대 미남석불로 불리는 경주 방영대좌 석조열의 좌상, 국립중앙박물관의 감산사 석불 등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주 성서자원회수시설 2, 3호기 대보수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난 건 대구시가 사업을 일단 진행한다는 걸 전제로 설명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이제 조건 없는 반대를 외치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지난주 열린 성서자원회수시설 2, 3호기 대보수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구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회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2, 3호기의 설치 대보수에 대한 한우를 전제로 이런 공청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을 무시하는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대구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각장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구시가 결국에는 이 사업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3호기 강제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대구시의 소통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마치 설명회만 열면 주민들이 따라와 줄 것이라고 판단이라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용역 기간은 내년 3월 달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너무 많고 또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 버전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거고. 성서 소각장 2, 3호기는 사용 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고도 10년 넘게 가동하지 않고 방치한 시설입니다. 다시 짓는 만큼의 개체 사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대구시가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체 사업 대신 뒤늦게 대보수 방식을 선택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년 전에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고 이미 정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지 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의 어떤 행정 편의적 탁상 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이 3호기 대보수에서 그냥 연장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오니까 지역 주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민들은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전에 쓰던 소각장이 있다는 이유로 또 당연하게 달서구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30년간 우리 지역에서 태웠고 앞으로 또 다시 30년 태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 죄졌습니까? 성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당장 대구시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달서구에 모든 쓰레기가 온다면은 모든 그 부담감은 달서 구민들만 가지게 됩니다. 소각장 1호기, 소각장 2, 3호기, 그다음 SRF 모든 소각하는 게 달서구로 온다면 그게 과연 누가 달서 구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는 대구시에 항의 방문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민 설명회는 대구시가 주민 설명회 개최의 근거를 밝혀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주민 없는 주민 설명회로 끝났습니다. 2030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대구시의 새로운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천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간식 호두과자죠. 지역 특화형 연속기획보도 천안의 맛 호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90년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이 한 입에 담겨 있습니다. 이젠 젊은 후계자들이 새로운 메뉴와 현대적 방식으로 호두과자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호두과자의 변화와 세대교체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천안 호두과자는 오랜 전통과 자부심 속에서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대에서 3대, 이제는 4대까지 이어지며 호두과자의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조부모 세대의 레시피와 기술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신메뉴 개발과 온라인 판매 등으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통 간식으로 여겨졌던 호두과자는 앙버터와 소보로, 크림치즈 등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말차 호두과자는 입소문을 타고 하루 한정 판매에도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말차가 떠올라서 앙금과 반죽 그리고 말차 가루의 적절 비율을 최대한 연구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놀랐고 앞으로 더 맛있는 메뉴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SNS 인증샷 열풍 속에 호두과자는 다시 젊은 세대의 일상 간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간식이 남기고 싶은 추억이 된 셈입니다. 세대 교체의 과제는 전통과 변화의 균형입니다. 호두과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시대 흐름과 혁신을 담아낼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신메뉴 출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 역시 호두과자의 본질입니다. 저희의 본질이라고 하면 저희 붉은 앙금, 흰 앙금을 기반으로 한 이 앙금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잘 조화로울 수 있는 맛이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맛이고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혁신 속에 이어지는 명성. 9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천안 호두과자의 다음 100년이 주목됩니다. 전 세계 누가 와도
이건 한국을 대표하는 간식, 한국을 대표하는 선물이다라고 해서 조금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대구 출신의 천재 화가 이인성 화백, 한국 근대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의 작품을 테마로 한 복합 문화공간이 중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재 화가, 한국의 고갱. 대구 출신의 고 이인성 화백을 지칭할 때 늘 붙는 단어들입니다. 이 화백은 우리나라 근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노란 옷을 입은 여인상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1950년 11월 벌어진 총기 사고로 38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작품을 테마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이 대구 중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아루스는 라틴어로 예술이란 뜻입니다. 1층에 조성된 예술다방은 1937년 이인성 화백이 대구에서 운영하며 예술가들과 교류했던 대구 최초의 다방인 아루스 다방을 모티브로 재구성했습니다. 2층은 화가의 작업 공간을 재현해 구성했고 이 화백의 작품을 시기별, 주제별로 검색해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가 이인성이 37년에 문을 열었던 아루스라는 다방에서 많은 예술인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했던 그 공간의 의미를 이 공간에 담았습니다. 이 공간에는 아무래도 아루스라는 이름을 차용하다 보니까 이인성의 그림이 이제 많이 있지만 사실 당시 1900 일제강점기에는 이인성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인들이 숨쉬던 공간이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중구는 아루스를 동성로와 양령시를 연결하는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구는 앞으로 근대골목과 양령시, 동성로, 지역 상권 등 기존의 관광 자원을 이곳 아루스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지역의 창의적 에너지를 이끄는 문화 관광 허브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아루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골목문화 해설사가 상주해 깊이 있는 해설 프로그램과 중구 관광 안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행위가 금지됩니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 실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의 교양 강좌 참석도 금지됩니다. 또 기관이나 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과정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게 하는 홍보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법 규정 안내와 함께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는 2.2% 상승해 10월에 이어 2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식료품과 음료, 음식과 숙박, 교통 등 대부분의 항목들이 상승했고 전기와 가스, 수도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귤이 33.9%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돼지고기 9.2%, 쌀은 16% 오른 반면 토마토와 쇠고기, 무 등 일부 품목은 하락했습니다. 대구시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1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2026년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특별회비 1호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2026년도 적십자 회비 집중 모금 기간을 맞아 대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회비를 연중 모금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달간 집중 모금 운동을 펼칩니다. 납부 권장 금액은 개별 세대주 10,000원, 개인 사업자 30,000원 이상, 법인 10만 원 이상이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산업공구기업 크레텍, 자동차 부품기업 아진산업과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후원 협약에 따라 크레텍과 아진산업은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권, 후원사 마케팅 지원, 감사패 수여 등 권리를 받게 됩니다.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는 내년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대구 스타디움 등 4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3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스트와 아진 PMP가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개발 역량 공유,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합니다. 아진 PMP는 달성군에 위치한 연매출 3천억 원 규모의 골판지 및 포장재 전문 중견기업으로 디지스트의 공동 연구와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1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2025년 전국 종합평가에서 농산 5춘형과 다문화형 부문 모두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종합평가상이 10개 기관에도 이름을 올리며 청소년 복지 및 교육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가 새로운 청사로 신축됐습니다. 이 청사는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 근무 환경을 개선하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713제곱미터, 건물은 지상 3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2025년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으로 대구시에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대구의 9개 구군 저소득 가구 5천 명의 난방비로 사용됩니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경북 구미의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을 12월 현충시설로 선정했습니다. 허위선생은 불사는약의 반발의 이병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기념관은 그의 고향 구미에 위치하며 업적을 기리는 장소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